조합원 가입계약에서는 땡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고 해놓고 정작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때는 땡땡 지역주택조합이라고만 발급을 받아서 이로 인해서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판결의 이름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평법률사무소 김건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부동산 분야가 전문 분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같은 지역주택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명칭들로 혼용하여 쓰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 재건축 조합은 법정된 단체인 반면에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초기에 추진위원회라고 부르는데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는 법정된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관할강청에서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전혀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령 땡땡 지역주택조합이 있다라고 하면은 가칭 땡땡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쓰다가 가칭 땡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고 쓰기도 하다가 가칭을 또 빼고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고 쓰거나 또는 추진위원회를 빼고 그냥 땡땡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쓰기도 하여 조합원 가입계약을 하신 분들이 도대체 우리 지역주택조합의 정식 명칭이 뭔지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일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들은 추후 등기부상 나중에 지역주택조합 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됩니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게 되면은 이제 등기부상의 명칭을 또 변경해야 되는데 사업 초기에도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확보를 하고 있지만 조합 설립인가가 난 다음에도 그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초기에는 추진위원회라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조합 설립인가가 난 다음에는 그냥 추진위원회 명칭을 빼고 조합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등기부상의 명의도 바꿔야 되는데 그 명의를 바꾸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명의를 받을 때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을 받을 때 땡땡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가입계약에서는 땡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고 해놓고 정작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을 때는 땡땡 지역주택조합이라고만 발급을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확보하고 있는 등기부상의 등기 명의와 그리고 조합원 가입계약에 가입한 조합의 명칭이 다소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법인사 지역주택조합은 추진위원회 단계에도 비법인사단이고 조합 설립인가가 난 다음에도 비법인사단인데 그 비법인사단의 경우에 법인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고 사업자 등록 또는 고유번호 발급 업무는 또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것과 달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서 판결 등 집행권원에 기하여 강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건은 제가 최근에 처리를 해드린 사건인데 서울 광진구에 광진 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 지역주택조합이 등기부상 등록번호와 등기부상 썼던 명칭과 또 조합원 가입계약을 받을 때 지역주택조합을 칭하는 명칭이 다소 달랐습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집행이 안 된 의뢰인들 같은 경우는 왜 집행이 안 되냐 하면은 원칙적으로 판결문상에 소송 상대방으로 표현되어 있는 명칭과 집행을 하려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 그 등기부상의 명의가 일치해야 되는데 조합원 가입계약 우리가 판결문을 받은 거는 땡땡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인데 등기부상 올라가 있는 거는 추진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조합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러한 명칭의 불일치 때문에 집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판결의 이름을 경정해야 됩니다. 이거를 판결 경정 신청이라고 하는데 다른 변호사님께 요거를 맡겨서 진행을 했는데 제대로 된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게 찾아오셨던 의뢰인이 계십니다. 저는 판결 경정 신청을 진행해 드렸고 판결 경정 신청서에 그 신청 이후에 왜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많은 명칭을 쓸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등기부상의 명의와 판결문상의 이유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에 대해서도 상세히 판사님을 설득시켜서 판결 경정 판결문을 받아낼 수 있었고
받고 그 판결 경정 판결문에 기초해서 지금 현재 강제 집행 절차에 참여하고 계신 의뢰인이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들이 굉장히 번잡하고 수고로운 과정이었지만 의뢰인께서 굉장히 만족하시어 대단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향은 미리 지역주택조합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재산의 등기부상 명의는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를 미리 살펴보고 그 명의와 일치시켜서 아예 소송을 들어가고 판결문을 받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소송의 시작 단계에서 그렇게 하지 못했고 판결이 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보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판결 경정 신청을 통하여 집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집행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지역주택조합의 여러가지 실무 관행들은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궁금증이 있다라고 하면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당 법률사무소로 편하게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평법률사무소의 김건우 변호사였습니다.